시옷, 지옷, 치옷 이른바 잇소리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옷, 지옷, 치옷은 구조적으로 볼 때 가로획과 가로획이 세로획에서 세로획이 45도 기운 요 획과 가로획이 45도 기운 요 획에 있어서 요 획과 이 뒤쪽 부분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로획의 경사와 가로획의 경사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형 시옷에다가 지옷은 요 가로획이 위에 한 개 더 붙는 거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옷은 위에 점액이 독립적인 점액이 또 한 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옷, 지옷, 치옷은 계통이 사실 같은 글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시옷만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옷과 치옷은 거의 같은 원칙에 따라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옷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형태가 대체로 딴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성이 상단에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경우 그리고 받침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역시 활용을 합니다. 글자마다 자음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이 다르게 나오는 것인데 이 시옷자의 경우는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은 이 두 개의 빗금과 사선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각도 있죠. 각도의 문제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단에 올라가는 이 시옷은요. 상단에 올라가는 시옷은 밑에 글자가 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성모음이 오든 양성모음이 오든지 간에 이 시옷은 각도가 크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각도가 좁아지면 글씨 키가 크게 되고 가로획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이 각도가 대체로 상단에 있는 경우는 각도가 90도보다도 훨씬 크게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 올 때죠. 서자와 같은 경우나 사자 같은 경우인데 이 양성모음이 올 때는 이 그립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옷이 들어가는데 이 음성모음이 어가 오면 이 두 개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시옷이 부분적인 변화를 합니다. 어떠냐? 이 양성모음이 올 때는 이 시옷은 그렇게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가 오면 이거 두 개가 받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가 올 때는 이 두 번째 찍는 이 점액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봤는데 다 해보니까 이 뒷부분에 이 가로액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새로 끊는 필액이 짧아져서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변하죠. 딴 시옷은 전부 다 가로꺾기 뒷부분인데 시옷에서 음성모음이 오는 이 경우는 요 필액이 짧은 내리꺾기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것이 어떻습니까? 90도보다도 작을 경우고 요 끝은 가늘게 빼니까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편에 올 때는 시옷이 약 90도인 경우와 90도보다 작은 경우에 두 가지가 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올 때는 저촉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올 때는 일반적인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인 시옷이 이렇게 있어서 이 각도면에서 볼 때 이걸 한 90도라고 일단 봅시다. 90도라고 보면은 상단에 갈 때는 이것이 90도보다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단에 올 때는 하단에 받침으로 올 때는 거의 이 하단에 올 때는 이 90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90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특히 음성모음이 올 때는 이것이 피력의 부분적인 성격이 바뀌면서 각도가 90도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옷의 원리에다가 위에다가 가로액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점액을 찍어주면은 지읒과 치읒이 되죠. 자, 그래서 시읒, 지읒, 치읒 안에 시읒, 지읒, 치읒이 다 있기 때문에 치읒을 한번 치읒의 기본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은 점액에서 원리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머리를 쳐들면서 뾰족하게 하면서 뒷마무리를 하는 거죠. 한일자의 가로 꺾기의 경사진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소 짧아진 한일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옷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것이 시옷, 지읒, 치읒의 기본형인데 요 각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요 피력의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 요 두 가지 경우를 각 글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그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옷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 우가 붙는 경우에 글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요 사자의 경우인데, 이 사자의 경우는 이 시옷이 약 90도로 볼 때, 이 뒤쪽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90도에서 삼각형의, 정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시옷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우측이 음성모음인 어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어가 올 때는 이걸 이쪽에 이거 하면은 받치죠. 받치니까 시옷이 밑으로 수그러지면서 각도가 줄어지면서 요것은 내리꺾기를 아주 짧게 한 내리꺾기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시옷의 뒤택 점액과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를 상단으로 시옷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자와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위에 갈 때는 이게 시옷이 자, 선자 같은 경우 밑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시옷이 이게 너무 서게 되면은 90도보다도 이게 되면은 좀 불편해요. 여기서 오가 오든 우가 들어오든 비교적 이 가로획과 시옷의 하단부가 수평 정도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글자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밑선이 가로선하고의 수평 정도 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90도보다 크게 돼서 이렇게 조금 벌려주는 것이 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위에 이제 혹이 없는 경우죠. 혹이 있는 경우는 조금 위에 보면은 각도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솔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자 같은 경우는 이 우나 어자에 따라온 달리 이 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자연히 좀 더 벌어지는 것이 편안하겠죠. 옛날 고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 밑에 오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각도가 거의 180도에 가까울 정도로 쫙 수평 정도로 벌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씨앗이 비교적 90도보다 큰 각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좌측에 들어갔을 때는 모음 자음에 따라 양성이냐 음성량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와 부분적인 피력의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씨앗 다음에 지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읒은 조금 받침 있는 글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읒은 자, 자자 가장 기본형 자자에다가 니은 기역을 한번 받쳐보습니다. 가로 끄기에다가 시옷을 달죠. 그 다음에 아가 내려오고 여기에 뭐 각종 기역 니은 배운 것 중에서 한번 달아보는 거죠. 자, 니은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짠. 요 경우는 아기 때문에 요 각도가 90도에 가깝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자 같은 경우는 어가 들어오는 경우는 요 가로액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에 혹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시옷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겠죠. 요건 받침이니까 대체로 90도 기본 시옷을 적용이 됩니다. 같은 시옷 모양이라도 요 밑은 기본형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읒이 상단에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읒이 자, 족자와 같은 경우는 이게 혹이 음성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가 상당히 벌려서 90도보다 이상 커져서 각도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받침 리을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가? 줄 정도, 줄자 같은 경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지읒이 더욱 납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키가 클 때는 이 지읒자가 전체적인 키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딴 것이 없고 각도가 더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지읒은 이 밑이 모음이 양성이 오거나 음성이 오는지 간에 이 각도가 거의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 하는 것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읒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치읓도 거의 같습니다만은 일단 한 번씩 글씨를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점이 지켜주고 가로 꺾기 차 이런 경우에는 밑에 받침이 없을 때는 이 치읓을 약간 길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첨자 같은 경우는 씁니다. 첨단할 때 점을 찍고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치읓이 조금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가 올 때는 요 내리꺾기로 바뀌면서 각도가 준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치읓이 상단으로 가는 경우에 촛불 할 때 초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오가 올 때는 각도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치읓이 들어가서 제일 키 클 수 있는 것이 출자겠죠.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각도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혹지가 안 들어가더라도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 씨앗을 최대한 가로 수평행만큼 벌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씨앗과 치읓은 같은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시험에 변환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